얘는 볼 타이밍이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돼. 자, 짧게 정리하자. 전체를 다 얘기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좀 모자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숙제를 하나도 안 내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치, 서연아? 숙제를 하나도 안 내는 건 좀 그렇지. 말을 해. 괜찮아? 그러니까 안 내는 건 좀 그렇잖아. 자, 그래서 오늘 제곱근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정리할 거거든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제곱근에서 여러분들이 뜻, 정의를 알아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제곱근의 정의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제곱근이잖아. 그 말이 생략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말에 생략된 거야. 그러면 제곱의 근원. 여기서 의랑 원자가 생략돼서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근원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문맥이 부족한 안민엽 씨. 근원. 기원, 시초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원인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말로 우리가 풀어서 쓴다라면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를 만들었을 때 a가 나왔다고 치면 그랬을 때 어떤 수 우리가 처음 잡았던 x를 a라는 녀석의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제곱해서 만들어진 a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원인이니까. 알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a라는 숫자를 a를 제곱해서 만든 수지. 그래서 a의 제곱수다. 제곱해서 만든 수다 해서 이렇게 a를 x의 제곱수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책에서 식으로 쓴다면 어떤 수 x를 제곱했을 때 a가 나옵니다 라고 썼을 때 여기 보이는 x라는 녀석은 a가 되기 위해 계산해야 될 원인이 되는 숫자지. 그래서 x를 a의 제곱근. 그 다음에 x를 제곱해서 a라는 숫자를 만들어냈지. 그래서 a라는 숫자는 x를 제곱해서 만든 수. 다시 말하면 제곱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확인되죠? 근데 우리의 상식선에서 본다면 제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하나의 숫자를 중학교 때 1학년 때 했던 거 거듭 제곱을 막 해본다고 하면 제곱을 한다는 얘기는 두 번 곱하라는 얘기야. 2제곱을 하는 얘기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부호를 제곱해버리면 플러스로 바뀌지. 플러스 부호도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a라는 제곱수는요 무조건 0보다 이상인 범위 안에서 형성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확인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숫자를 조금 더 확장시킨다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숫자도 존재는 해. 우리의 숫자 체계 안에서 존재는 해. 근데 지금 당장은 그런 부분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기본적으로 제곱을 하게 됐을 때 무조건 뭐가 나온다? 0 이상의 결과물이 나오게 될 거야. 그랬을 때 제곱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게 될 거야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추가적인 확장은 공통수학 가서 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는 표현하는 방법, 표기법을 알아야 되는데 저 제곱근이라는 녀석을 표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서 표기를 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 보자고요. 어떤 수 x를 제곱했을 때 4가 나왔어. 제곱해서 4 되는 숫자 우리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누구 제곱하면 돼? 그냥 2라는 숫자를 제곱하면 4라는 숫자가 만들어지는 건 확실하게 알잖아. 근데 플러스도 제곱을 할 수 있고 마이너스라는 부호도 제곱이 가능하잖아. 그랬을 때 제곱을 했을 때 전부 다 플러스로 바뀌어버리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제곱근 x를 우리는 표현하게 될 때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를 합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확인되니? 근데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곱해서 5 되는 숫자는 우리의 상식선에서 지금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어떤 도구를 만드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는 건 그대로지만 이렇게 생긴 기호를 만들고 이 안에 5라는 숫자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확인되니? 이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긴 이 기호를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루트라고 읽으시면 돼요. 루트 무슨 뜻이야? 오, 역시 영어 잘하는. 자, 혹은 근호 라고 읽어도 돼요.
확인돼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제곱근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지. 그래서 제곱근이라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세 가지 표현 중에 아무거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내기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쓰게 될 때 얘 어떻게 생긴 기호냐면은 이게 원래 이렇게 생긴 영어 단어 있잖아. 루트가 이거잖아. 이 R자를 조금 기하학적으로 숫자를 좀 이렇게 모양을 좀 바꾼 거야. 원래는 이렇게 써.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비슷해지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루트라는 기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되니? 그럼 이 루트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떤 수 x를 제곱했을 때 4가 된다라고 했을 때 얘를 쓰게 될 때 x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라고 써도 될까 안 될까? 돼요. 이렇게 써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제곱근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우리는 x라는 제곱근을 표현한다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떻게 쓰게 되냐? a로 바꿔서 표현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세 번째 제곱근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거야.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 어떤 수 x를 제곱했을 때 4가 된다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x를 뭘로 표현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라고 표현하면 된다 그랬지? 자, 그럼 이번엔 다시 어떤 수 x를 제곱했을 때 0이 된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럼 제곱해서 0 되는 애는 뭐 있어? 0밖에 없지. 그러니까 x는 결국 뭐야? 0 하나만 쓰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다시 어떤 수 x를 제곱했을 때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럼 x가 표현이 돼, 안 돼? 원래대로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즉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처음에 제곱근을 만들 때 어떻게 했어? a가 무조건 뭐야? 0 이상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숫자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뭘로 표현하게 되느냐?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확인되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썼을 때 어떤 수 x를 제곱했을 때 그 결과가 a라고 했을 때 우리가 x라는 녀석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한다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0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확인되니? 어떨 때 표현을 하게 되느냐? 얘는 a가 양수일 때, 얘는 a가 0일 때, 얘는 a가 음수일 때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확인되니?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뒤에 과정과 연결을 짓기 위해 약간의 용어를 설정할 거야.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여기 지금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쓴다는 얘기는 플러스 루트 a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루트 a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이때 이 플러스 부호가 붙어 있는 애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양의 제곱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는 애 보이지? 마이너스 루트 a다. 뭐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마이너스 루트 2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숫자들. 그런 애들은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를까? 음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가 양수가 되면은 우리는 제곱근의 개수가 몇 개? 2개. 0이 되면 제곱근의 개수가 1개. 음수가 되면 제곱근의 개수가 0개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그 용어들을 지금부터 살짝 바꿀 거야. 뭐라고 바꿀 거냐? a가 양수잖아? 실수인 제곱근이 2개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0이 돼버리면 실수인 제곱근이 1개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음수가 돼버리게 되면 실수인 제곱근이 0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원래대로 따졌을 때 우리가 보는 숫자 체계는 실수까지거든? 근데 고등교과 과정으로 넘어가면 실수보다 더 큰 범위의 숫자를 배우게 돼. 그렇게 되는 순간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애 있지?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애 있지? 이거 제곱근 2개로 바뀌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바깥에서 제곱근이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아싸리 실수인 제곱근의 개수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기억을 하자는 거야. 3학년 1학기부터. 알겠어? 그러면 자, x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7이 됐어. 제곱근이 몇 개? 아니라고, 2개라고. 실수인 제곱근이 0개라는 거야.
알겠어, 시우야? 민기 무슨 말인지 되니? 실수인 제곱근이 2개.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한다. 무슨 의문이냐? 도대체 실수가 뭐길래? 그래서 네 번째 우리는 여기서 이어서 수책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거야. 자, 그러면 수책에 우리는 고등교과 과정까지 확장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고. 우리가 현존하는 가장 넓은 수책에는 여러분들 책에 안 나와 있어. 이거 그냥 프린트 한번 읽어보라고 준 거지.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나 떠들고 있는 중이야. 집에 가서 그냥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서 읽거나 봐. 특히 너. 자, 기본적인 수체계는 복소수라는 수체계를 가지고 있거든. 이 말이 무슨 뜻이지? 왜 복소수지? 라는 의문을 가지지 마. 그냥 안민엽이 안민엽이고 막영록이 막영록인 것처럼 그냥 이름일 뿐이야. 알겠죠? 그렇게 이름을 부르자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이러한 복소수의 수체계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될 거야. 근데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름만 알고 가자라고 생각하면 돼. 어차피 우리 한 2, 3주 뒤에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복소수라는 수체계 안에 우리는 실수와 허수라는 숫자의 범위로 나뉘게 되는데, 실수의 뜻은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느냐?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야. 그러면 허수는 당연히 뭐겠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 다시 말하면 상상 속에 존재하는 수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허수에 대한 개념이 배워져야 우리는 여기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얘기지? 이거에 대한 제곱근 2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생각을 해봐. 제곱해서 마이너스 7이 되고 싶대. 상식적으로 가능해?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우리 수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가 멍청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분명히 우주 어딘가에는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지능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이 부분을 상상해 보자. 우리가 모르는 거, 증명이 안 되는 거니까 결국 허구잖아. 허구 무슨 뜻인지 알지? 이게 모르는데? 그냥 이런 거 네가 이 정도면 잘했죠 라고 얘기하는 그 이 정도 다 뻥이라고. 그러니까 뻥 사실이 아닌 거, 아직 증명되지 않은 얘기들, 그런 것들, 그런 숫자들 자체를 우리는 허수라고 부르게 되고, 이 허수에 대한 제곱근이 존재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들 안에선 음수를 제곱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의 범주 내에서 우리는 무슨 숫자를 가지고 가느냐? 바로 2개로 다시 구분을 해서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분을 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 어떻게 나누게 되냐? 유리수 뭐라고 불렀어? A분의 B, 그리고 A는 0이 아니고 A와 B는 무슨 수? 서로소 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숫자를 유리수라고 불렀지? 그리고 그럼 무리수는 뭐가 되는 거야? 유리수가 아닌 수. 그럼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얘기지? 분수로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는 순환소수나 유한소수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 다시 말하면 여기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래서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였어? 파이, 원주율.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야. 누가 더 추가됐냐? 루트라는 문자를 사용하는 숫자들. 그래서 이런 숫자들까지 전부 다 묶어서 우리는 무리수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뭐 유리수를 좀 더 세분화시키는 거는 지겹게 했으니까 우리는 건널 때도 상관없겠지. 그래서 이 무리수가 루트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들은 다 무리수로 구분을 한다라는 얘기야. 왜 이런 얘기가 됐냐면 우리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는 거야. 자, 루트 2라는 숫자가 있어. 이거는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되니? 2가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제곱하면 2가 되는 숫자지? 그럼 누굴 제곱해야 2가 될까를 생각해보면 1을 제곱하면 얼마야? 1이지. 그럼 얘는 무조건 1보다 큰 거야. 2를 제곱하면 4. 그럼 4보다는 당연히 2보다는 당연히 작겠지. 맞아요? 근데 조금만 더 범위를 좁혀보자는 거야. 그럼 루트 2는
분명히 1을 제곱한 것보다는 크겠지. 근데 누구를 제곱한 것보다는 작을까? 1.5를 제곱한 것보다는 어떻겠어? 작겠지. 1.5 제곱하면 얼마야? 2.25잖아. 얘 제곱하면 2니까. 1.5 제곱한 것보다는 작아지겠구나. 좀 더 범위를 좁히는 거야. 그러면 1.4를 제곱하면 얼마야? 1.96. 1.96. 당연히 2보다는 작겠지. 그럼 얘가 1.4와 1.5 사이에 있겠구나. 확인돼요? 즉 1.4 얼마라는 얘기잖아. 다시 1.41을 제곱하면 1.41을 제곱하면 뭔가 나오겠지? 2보다 작은 애로 나올 거라고. 그리고 1.42를 제곱하면 2보다 커질 거라고. 이런 식으로 범위를 계속 좁혀간 거야. 그랬는데 이거를 컴퓨터를 사용해서 범위를 계속 좁혀봤거든? 좁히고 좁혀봤더니 끝이 안 나. 다시 말하면 무한소수가 됐다는 얘기야. 아직까지 끝이 안 나. 무한소수야. 그럼 그 무한소수인데 다음번에 나오게 될 숫자가 뭘지 규칙으로 짐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순환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만들어지면서 루트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숫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뭐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깨닫게 된 거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숫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무리수의 범주 안에 루트를 사용하는 숫자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루트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이러한 숫자들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끝이 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대략적인 값밖에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되니? 즉 우리는 지금부터 루트를 사용하는 숫자들은 대략적인 값,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근사값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근사값으로만 표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근사값 자체를 수학자들이 찾아놓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 계산을 도와드릴게요 하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무엇이냐? 제곱근을 수로 표현한 제곱근표야. 그래서 제곱근표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3학년 이렇게 책 뒤에 보면 제곱근표가 두껍게 붙어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 이거 보고 직접 대략적으로는 짐작해 보라는 확인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숫자들이 만들어지는 걸 알았고 루트가 이런 숫자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저 루트라는 녀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루트라는 기호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성질.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루트 4라고 썼어요. 확인되니? 얘는 제곱하면 누가 된다는 얘기야? 4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는 당연히 누구겠어? 2겠지. 마이너스 2도 있을 거지만 그냥 지금은 2라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얘가 결국 누구랑 똑같다는 얘기야? 2랑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 보는 이 루트 4라는 숫자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루트 안에 2의 제곱의 형태로 적을 수가 있겠지? 그랬을 때 여기 보는 이 제곱과 루트가 어떻게 되면 돼? 서로 없어지게 되면 뭐가 돼? 똑같은 게 만들어져 버리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장 간단한 규칙, 그냥 루트와 제곱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텅이 아니라 소거된다. 그렇게 저렴한 표현 쓰지 말라고. 알겠지? 루트와 제곱이 만나면 뭐가 된다? 소거된다. 자, 그럼 이렇게 소거를 했을 때 선생님 그러면 루트 4라는 녀석을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 2를 제곱한 걸로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제곱과 루트가 만나서 무슨 일이 벌어져? 소거됐으니까 뭐가 나오게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확인돼? 근데 여기에는 크나큰 문제가 있다. 왜? 무슨 문제가 생기냐? 등호의 성질이라는 게 걸리게 되는 거지. 등호라는 녀석은 우리가 어떤 걸 보고 등호라고 부르지? 요거 갖다 표시되어 있는 거. 요게 등호잖아. 맞지? 요 등호라는 게 등장하게 되면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이 어때야 돼? 무조건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루트 4라는 녀석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루트 4는 앞에 부호가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플러스만 생략할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양수지. 근데 여기는 음수지. 수가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겠지. 다시 말하면 등호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제곱과 루트가 만나서 소거된다라는 것만 가지고서는 규칙이 완성이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에 한 가지 규칙을 추가한다라는 거지. 어떤 규칙을 추가하게 될 거냐? 바로 양수화라는 규칙을 추가할 거야.
무슨 얘기인고 하면은 루트에서 제곱과 루트가 만나서 소거될 때, 즉 루트 안에 특정한 숫자 a가 제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제곱과 루트가 만나서 소거됐을 때 여기 보이는 a라는 숫자가 양수인지 a라는 숫자가 음수인지에 따라서 나오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야. 물론 0일 때는 여기다 같이 포함을 해도 돼. 양수가 된다면 굳이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2라고 나와버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양수이면, 즉 0 이상이면 그냥 a라는 숫자가 바로 나오겠구나. 근데 만약에 음수였다면 아까 여기 마이너스 2가 됐었잖아.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야 돼? 2로 바뀌어야 되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뭐가 사라져야 되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로 바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일 거라고 생각을 해버려. 그래서 이거 2면 뭘로 등장하게 되느냐? 마이너스 a로 등장하게 된다는 걸로 같이 기억을 해버리란 말이야. 그래서 단순하게 제곱과 루트가 만나서 소거된다라는 규칙 하나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양수화라는 규칙까지 함께 적용을 해서 요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한꺼번에 제곱과 루트를 지어버리게 되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제곱근의 성질이야. 확인돼?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면 사실 제곱근의 성질에서 따로 정리할 내용은 하나도 없어. 아이고 힘들어.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요 양수화라는 과정과 요거까지 같이 해서 한꺼번에 그냥 정리하고 끝내는 걸로 갑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6번째 우리가 주의해서 기억해야 될 점 하나를 봐야 돼.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 6번째 내용은 순수하게 3학년 1학기 내신용이야. 그러니까 3학년 1학기를 벗어나고 나면 잊어버려도 상관없겠지. 자, 주의점. 어떤 주의점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루트 a다라고 이렇게 써놓잖아? 그럼 얘를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볼 거야. 뭐라고 읽을 수 있지? 루트 a라고 읽어도 되지. 또 근호 a라고 읽어도 되지. 또 제곱근 a라고 읽어도 돼. 확인됩니까? 네. 확인돼?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읽어보는 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봐봐. 어떤 수 a의 양의 제곱근이야.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다시 말하면 a의 제곱근 중에 양수인 걸 고르라는 얘기니까 플러스 뭐 생각할 때 양의 제곱근 맞겠지? 그럼 내가 이번엔 이렇게 읽어볼게. a의 제곱근이야. 이건 맞을까 틀릴까? 아니다? 맞다? 민기야 맞을까 틀릴까? 맞는 것 같다. 서현이 MZ야? 대답을 하네. 깔끔하게 반만 맞는 거. 반만 맞다? 반으로 갈라버린다. 자, 이거는 틀린 표현. 왜일까? 그렇지. A의 제곱근을 찾으라 그러면 그렇지. 얘는 결국 뭘 뜻하게 되느냐? 플러스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 두 개를 전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왔지. 그래서 요거는 틀린 말이야. 이게 왜 3학년 이렇게 내수용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5개의 보기를 줘놓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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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거 올려내면 되겠지? 이렇게 말에 약간의 혼동을 주는 경우들이 생겨. 특히나 여기 보이는 제곱근 A랑 A의 제곱근 비슷하지? 말의 순서만 달라졌지? 그래서 요거는 좀 잘 주의를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제곱 기본적인 내용은 끝이야.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내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지? 거기서 어디까지 얘기한 거냐면 이쪽까지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쪽까지 얘기한 거야.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1번. 자, 1페이지 한번 봐봐. 네모 1번에 보면 제곱근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제곱근의 성질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제곱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다 했지. 그리고 네모 2번에 제곱근의 표현이다 해서 루트라는 기호에 대한 얘기하면서 저기 보이는 양의 제곱근, A의 제곱근에 대한 표현까지 같이 얘기를 해놨죠. 그 다음에 네모 3번 제곱근의 성질. 제곱근의 성질 얘기하면서 이 양수화 과정과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 소거된다라는 내용이 같이 얘기가 된 거지. 그 다음 네 번째 제곱근의 대소관계 하면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루트 2가 누구와 누구 사이인지 계속해서 범위 좁혀가면서 계산하던 거 맞지? 그거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했었고 그 다음에 뒤로 한 장 넘기면
무리수와 실수의 첫 번째 무리수의 2에 무리수가 뭔지에 대한 얘기 했었지? 루트가 들어간 숫자랑 원주율 같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예를 든다고. 그리고 실수와 제곱근표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얘기 다 했고.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냥 얘기가 되고 끝나는 거야. 여기가 제곱근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주의점들이야. 확인돼? 그럼 여기에 굳이 한 가지를 더 얹어 보자면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요거거든? 대소관계. 대소관계 비교. 자, 이 대소관계 비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 내가 루트 3이랑 루트 4, 루트 5를 비교할 거야. 누가 더 큰 수인지 찾아보래. 그러면 이 루트 3이라는 숫자는 뭐야? 그렇지. 제곱했을 때 3 되는 거잖아. 루트 5는? 제곱했을 때 5 되는 애잖아. 그럼 제곱했을 때 3을 만드는 거랑 5를 만드는 것 중에 누가 더 큰 수가 될까? 당연히 5를 만드는 게 더 큰 수가 되겠지.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야, 그냥. 이렇게. 확인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이번에 이렇게 써볼게. 루트 3 마이너스 1, 루트 5 마이너스 1. 누가 더 클까? 루트 5 마이너스 1 쪽이 더 크겠지. 왜? 루트 3보다는 루트 5가 더 크지. 같은 수 뺐잖아. 부등식에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 내용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되지? 그럼 이번에 이렇게 루트 5에 3에다가 더하기 루트 2를 했고 루트 5에다가 더하기 루트 1을 했어. 누가 더 커? 당연한 얘기로 루트 5 플러스 루트 2가 더 크겠지? 왜? 루트 3보다 루트 5가 더 큰데 같은 수 더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잖아. 여기까지 확인되는데 간단한 얘기지? 그럼 자 여기서 하나를 더 얹어볼까? 루트 3 빼기 루트 2랑 루트 5 빼기 루트 4야.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클까? 뭐? 누가 더 큰지 물어봤는데 뭘 이러고 있는 거야? 제곱근표를 봐야 된다? 싫어. 안 보여줄 거야. 느낌? 느낌으로 누구야?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앞에 게 더 크다? 뒤에 게 더 크다? 아이씨. 이거? 이게 더 크다. 또? 느낌상 앞에 게 더 커 보이고. 막, 할 말 없어? 이거 왜? 너도 느낌? 송, 느낌 빼고 이유를 들어봐. 그럼 뒤에 게 더 큽니다. 왜? 계속 머리를 굴려보면 머리 굴리면 죽어. 예. 왜 되게 더 커? 느낌. 그러니까 이미 정답은 나왔어. 아까 민호이 뭐라 그랬어? 이거 비교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제곱근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지. 제곱근표를 본다는 얘기는 결국에 제곱근표는 뭐야? 대략적인 값들을 계산해 놨던 거잖아. 근사값이 돼 있는 거지. 근사값으로 대략적인 숫자를 비교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근사값을 대충 따져보자고 하잖아. 그러면 루트 3은 누가 누구 사이지? 1과 2 사이에 있겠지. 즉 대략 1점 얼마가 나오겠지. 얘가 1점 얼마일 거야. 얘는 얘보다는 작겠지. 또 얘도 1점 얼마가 되겠지. 그러면 이쪽 게 더 크잖아. 빼면 당연히 0점 얼마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근사값을 찾는 게 가장 첫 번째 방법이야. 마찬가지겠지. 루트 5는 누가 누구 사이겠어? 2를 제곱한 4보다는 크잖아. 그 다음에 3을 제곱한 9보다는 작을 거니까 2점 얼마.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얼마야? 그냥 이건 2잖아. 그러니까 빼면 마찬가지로 0점 얼마. 이런 식으로 비교했을 때 이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날지를 우리 보고 확인을 하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니 안 되니? 근데 이거 우리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면 말장광 아니야? 제곱근표를 실제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건가? 그렇지. 범위를 더 좁혀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제곱근표를 보지 않는다면. 그러면 1점 얼마다, 1점 얼마다가 아니라 얘가 1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보는 거지. 첫째 자리까지.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7 얼마고 얘가 1.4 얼마면 0.2 얼마 정도 되겠지? 얘가 만약에 2점 정확하게 2.4 얼마. 그럼 여기는 2잖아. 빼면 0.4 얼마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좁혀가면서 크게 비교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지. 확인돼요? 근데 이런 과정 자체를 우리가 곱셈 공식이라는 걸 배우고 나잖아?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비교하는 게 가능해져.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있던 숫자들 자체가 대략적인 근사값을 비교하는 게 힘들었지. 그 이유가 뭐냐면 숫자들이 너무 촘촘하게 있어. 1점 얼마, 2점 얼마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소수점 밑에까지 찾는 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어차피 큰 것을 작은 거 뺐고 큰 것을 작은 거 뺐지. 둘 다 양수인 거 알잖아. 제곱해버리는 거야. 두 개의 숫자를. 그래서 대충 얼마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거지. 그럼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숫자가 원래 있던 것보다 당연히 더 커지잖아. 그러니까 더 커지는 숫자니까 그만큼 폭이 더 커지겠지. 간격이 더 넓어질 거니까 차이를 비교하기가 조금 더 쉬워질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자, 제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 이거 알잖아 다. 빨리 해. 5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6. 안 돼? 그럼 이번 주에 곱셈 공식 한 번 더 하고. 아니 나는 되는데 쇼미가 쓰려고 한 거죠. 그럼 뭐야? 9 마이너스 2 4부터 그렇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얘와 얘를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비교를 하는 거지. 되겠어? 아니요. 이번에도 힘들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필살기를 써야지. 하나에서 다른 걸 뺐을 때 결과물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대수 비교가 다시 가능해지지? 그럼 여기서 이걸 빼봐. 그럼 뭐 나와? 마이너스 4 플러스 4루트 5 마이너스 2루트 6.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따지면 되잖아. 그럼 자, 따져보자고. 얘는 마이너스 하니까 손댈 거 없지? 얘는 루트 얼마야? 80이지? 네. 맞아? 루트 80은 대략 누구와 누구 사이의 숫자야? 8점? 얼마가 되겠지? 자, 그럼 다시 얘는 뭐야? 루트 24잖아. 대략 4점? 얼마가 되겠지? 그럼 다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 어떻게 해야 돼? 내려가야 되겠지? 근데 그거 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결국에는 4루트 5라는 숫자에서 뭐 하는 거야? 4 플러스 2루트 6을 빼는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 확인하는 거잖아. 앞에 게 더 크면 양수일 거고 뒤에 게 더 크면 음수일 거고 또 제곱해. 그럼 또 비교되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양인지 음인지 판단될 때까지 계속 제곱해 들어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계산은 여기까지는 안 봐도 돼.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다 정도까지는 알아두면 좋겠죠. 확인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대소관계까지 비교를 하다 보면 결국에 어떤 의심이 들기 시작하냐면 이런 루트가 여러 개 섞여 있잖아? 이것들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제곱근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 규칙들을 정립하게 돼. 그래서 등장한 게 두 번째 제곱근의 계산이지. 자, 제곱근을 계산하게 될 때 일단 첫 번째 기본적인 덧셈과 뺄셈을 먼저 진행을 해보자고. 제곱근끼리. 자, 그럼 덧셈과 뺄셈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 내가 루트 3에다가 더하기 루트 3을 했어. 그러면 얘는 루트 3 제곱해서 3 되는 애지. 얼마인가 일정한 값을 가질 텐데 그걸 내가 짐작하기는 힘들어. 그냥 1점 얼마 정도 되는 값을 가질 거잖아. 마찬가지 얘도 어때? 1점 얼마라는 똑같은 값을 가지겠지.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이라는 1점 얼마가 두 번 나온 거랑 똑같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이번엔 루트 3에다가 더하기 루트 5 아까 봤었던 비슷한 숫자를 만들어 보자고. 얘는 제곱해서 1점 얼마가 되는 거잖아. 얘는 2점 얼마가 되는 거잖아. 둘을 더했을 때 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우리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선생님 대충 1점 얼마고 2점 얼마니까 대충 3점 얼마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얘가 3점 얼마가 될지 4점 얼마가 될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계산 자체가 정확하게 얼마가 나올지 알아 몰라? 모른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전히 근사값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근데 이거조차도 그러면 선생님 대충 근사값으로 4점 얼마고 3점 얼마고 뭐라고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쓰지 않아. 왜냐면 소수점 아래로 무한하게 떨어지잖아. 맞죠? 근데 내가 만약에 얘가 1뭐 예를 들어 얘가 1.7 얼마가 막 나오는데 얘를 1.7로 계산할 때랑 뭐 1.71로 계산할 때랑 예를 들어 보자고. 제곱근표 얘가 1.718이라고 나왔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1.7로 계산할 때랑 1.71로 계산할 때랑 1.718로 계산할 때 값이 다 어때? 달라지겠지. 정확하게 얘가 얼마가 될지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 그리고 그 계산 결과 차이가 점점점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계산하게 될 때는 실제로 계산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루트 3 더하기 루트 5 그냥 이렇게 그대로 놓게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덧셈과 뺄셈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A라는 형태의 숫자가 똑같이 나온다면 이 형태가 똑같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로 계산이 가능하다. 계산을 해서 합쳐 쓰는 게 가능하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계산하면 안 된다. 확인돼요?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냥 루트에 해당하는 이 각각의 숫자들 있지. 루트 3 나왔지. 그냥 A라고 생각하고 루트 5 나왔지. B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문자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가 A면 여기도 A니까 그냥 뭐가 돼? 처음에 2A 되는 거 확인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쓰자. 여기는 A고 여기는 B잖아. A랑 B 두 개 더해서 뭐씩 정리할 수 있어? 문자끼리?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A 플러스 B 그대로 놓는구나. 문자로 바꿔서 취급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 곱셈과 나눗셈은 마찬가지로 문자로 바꿔서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거야. 어떻게 될 거냐? 루트 3에다가 곱하기 루트 2를 했어. 그러면 루트 3하고 루트 2는 서로 다른 숫자잖아. 맞지? 문자로 바꾼다 치면 얘가 A면 얘가 B가 되겠지? 그럼 우리 뭐라고 쓰면 돼? A, B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루트 3, 루트 2 이렇게 곱하기만 생략해서 쓰게 되겠지?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어때? 힘들어. 맞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루트, 같은 루트니까 하나로 합쳐놓고 안에 3과 2를 곱하는 형태로 적자. 그래서 얼마가 된다? 루트 6이 된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럼 나누기도 동일하겠죠? 확인되니? 자, 그러면 나누기도 동일하게 계산을 할 텐데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써볼까? 4 곱하기 루트 2. 아까 봤었던 거. 이런 식의 숫자들로 정리되는 애들.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곱하기 기호를 뭐 하면 돼? 생략해서 그냥 4루트 2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봐. 얘라는 숫자를 다시 보면은 이 4는 정확하게 말하면 제곱해서 4라는 숫자가 만들어진 거잖아. 확인돼요? 그럼 이 4라는 숫자를 우리가 아까 전에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쓴다면 루트 4의 제곱이라고 써도 될까 안 될까? 그럼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 안에 루트 2를 이렇게 곱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럼 결국에 이거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2라고 써도 될까 안 될까? 된다라는 거지. 실제로 계산을 해서.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렇게 복잡한 숫자들을 곱셈과 나눗셈을 하다 보면 나오겠지? 이런 숫자가 보이면 어떻게 하면 돼? 역과정. 거꾸로 가면서 이렇게 바꿔놓는 과정까지도 우리는 해봐야 된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느냐? 간단히 만드는 과정이야.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까지 우리는 해야 마지막 최종 정답까지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 다 이해되지?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지? 그럼 자, 이제 여기서 세 번째 무슨 과정이 나오느냐? 나눗셈. 얘를 하나 다시 들어보자고. 나눗셈을 만들 때 이번에는 루트 3 나누기 루트 2라고 한번 썼어. 확인돼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루트 2분의 루트 3이라고 쓰면 되지? 아까랑 똑같아. 곱셈할 때처럼 루트 안에서 그냥 2분의 3이에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지? 그래,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봐. 여기 보이는 애가 이제 우리는 대충 얼마인지 알고 싶어. 자,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은 2분의 3이잖아. 얼마야? 1.5지. 제곱해서 1.5가 되는 숫자를 찾아야 돼. 그럼 이건 어떻게든 막 계산을 해서 뭔가를 찾아볼 수가 있겠지. 근데 만약에 이 안에 들어오는 숫자가 7분의 6이야. 7분의 6도 얼마인지 모르는데 거기서 또 제곱을 해서 그 얼마인지 모르는 숫자를 만들어내야 된대. 복잡해 안 복잡해? 그럼 얘가 대충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써줬다면, 그러니까 이 숫자가 아까 전에 우리가 루트 7분의 6으로 썼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만약에 분모가 자연수였어. 정수였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2에 만약에 얼마인지 모르는 숫자가 있어. 대충 뭐 10점 얼마가 된다고 쳐. 분모가 2야. 그럼 대충 얼마라는 걸 알아. 5점 얼마가 되는 거 우리는 확인이 되지. 이렇게 대략적인 걸 계산할 수가 있겠지.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분모에 루트가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이 숫자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파악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루트가 없으면 정확하게 파악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애초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근데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는 있겠지. 너 이 새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솔직히 말해. 또 다음 시간 되면 선생님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나마 얼마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모의 루트를 없애버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 무엇이냐? 세 번째, 분모의 루트를 없애는 과정. 자, 루트를 쓴 숫자는 무리수라고 불렀잖아. 그러니까 분모 자체의 루트를 없애는 과정인 분모의 유리수로 바꾸는 과정. 그래서 분모의 유리수화라고 하는 과정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유리수화의 첫 번째 어떻게 될 거냐? 루트 A 분의 루트 B라는 하나의 숫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분모의 루트 A, 저기서 루트를 없애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루트를 기본적으로 합법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어떻게 해야 돼? 제곱해야지. 확인돼요? 그래서 제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갑자기 여기서 내가 분모만 제곱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분모랑 똑같은 애를 분수의 성질을 이용해 분자 분모에 곱할 거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면 분모가 뭘로 바뀌어버려? 루트 A를 결국 제곱한 게 되는 거지. 그럼 제곱과 루트가 만났으니까 어떻게 돼? 사라져버리겠지.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분자 쪽은 그냥 루트 A, B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지게 될 거냐? A분의 루트 AB라는 형태로 간단하게 정리되는 이 과정을 가지고 간다는 거야. 가장 쉬운 방법. 확인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분모를 유리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루트를 사용해서 숫자를 적다 보면 대소관계할 때 봤겠지만 뭐 3 플러스 루트 2 이런 식의 숫자들도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숫자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 뭐라고 불러야 될까? 무리수. 루트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3은 유리수잖아. 3은 유리수지. 근데 루트 2는 무리수잖아.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친다고 생각해봐. 얘가 1점 얼마였고 얘는 3이잖아. 합치면 4점 얼마 되겠지? 4점 얼마? 끝이 나 안 나? 순환해 안 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잖아. 무리수. 이런 식의 분모가 무리수로도 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등장했어. 그러면 다시 쓰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뭐 A 플러스 루트 B 분의 C 이렇게. 그러면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이 루트를 합법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 위에서처럼 똑같이 루트 B만 딱 곱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분배해서 들어가면 다시 A 앞에 루트 B가 붙어버리잖아.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무슨 수를 취하냐? A 플러스 루트 B라는 숫자의 켤레 무리수를 찾기에 이르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새로운 개념 뭐가 나오게 되느냐? 켤레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켤레 무리수가 아니라 선생님 일부러 켤레수라고 썼어. 확인돼? 그럼 켤레수라는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거냐? 부호 있지, 부호. 부호가 반대인 숫자를 얘기해. 이게 그냥 단순한 켤레수야. 확인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지. 내가 만약에 4분의 3이라고 썼어. 이 숫자의 켤레수를 찾아봐 하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야. 확인돼?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썼어.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썼어. 켤레수를 찾아봐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부호가 반대잖아. 여기 있는 숫자의 부호가 반대잖아.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적어버리면 된다는 거지. 확인됩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켤레수,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켤레수라는 걸 우리가 곱해서 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루트 B라는 켤레수를 만들었다고 쳐보자고. 이 상태로 우리가 쭉 풀면서 전개를 해보면 이거 루트도 안 없어진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켤레수가 아닌 한 가지 기믹을 더 추가해야 된다는 거야. 어떤 기믹을 추가할 거냐? 여기 지금 보면 얘는 유리수에 해당하지. 얘는 무리수지. 그러니까 무리수라는 하나의 숫자가 만들어졌지만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에 해당하는 숫자가 서로 구분이 돼서 등장을 하고 있잖아. 이랬을 때 바로 무리수에 해당하는 부분만 켤레로 만들자.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는 켤레 무리수라고 지칭을 하고요. 그 켤레 무리수를 지금부터 만들어 보자는 거야. 그럼 켤레 무리수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면은 단순하게 부호가 반대를 만드는 게 켤레수였잖아. 근데 무리수라는 말이 뒤에 붙었지? 무슨 뜻이냐? 무리수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의 부호만 반대로 바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위에 있는 a 플러스 루트 b의 켤레 무리수를 만들어 봐 하면 뭐가 되겠어? 유리수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 a는 그냥 냅둘 것이고, 그리고 루트 b라고 돼 있는 무리수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의 부호만 바꾸는 거지. 확인돼요? 그래서 이제 우린 여기다가 a 마이너스 루트 b를 똑같이 곱하는 거지. 그러면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음 단원인 곱셈 공식에서 합차 공식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배운 상태니까 그냥 내가 할래. 이거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b가 나올 것이고 분자는 c에다가 a 마이너스 루트 b 곱한 걸로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가 어떻게 돼? 이 루트가 사라져 버렸지?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취하게끔 유리수화를 진행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숫자들을 구분하고 났더니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에서 뭔가 어려운 내용들이 하나씩 추가가 되다 보니까 정신이 산만해지고 복잡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뭔가 용어를 추가로 더 정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a 플러스 루트 b라고 되어 있는 하나의 숫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이거 너네 책에 안 나와.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은. a 플러스 루트 b라는 숫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때 a는 루트를 사용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지금 상태에서. 그 다음에 루트 b는 루트를 사용했지.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a라는 숫자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a 플러스 루트 b라는 수의 유리수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루트 b라고 되어 있는 숫자는 a 플러스 루트 b의 무리수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라고 우리는 불러버리면 되겠지. 맞니? 아니야. 이유는 루트가 사용됐다고 해도 만약에 b가 4였어. 사라져 버리잖아. 맞지? 아니면 a가 루트 3이면 어떡해? 아무런 말 없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a랑 b는 유리수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겠지? 그래야지만 a에다 루트를 안 쓸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b도 단순한 유리수가 아니라 여기에 추가로 b는 무슨 수가 돼야 돼? 제곱수가 되면 될까 안 될까? 제곱수가 아닐 때만 이런 조건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숫자들을 다시 쓰려고 봤더니 어때? 뭔가 조건이 되게 많이 달라붙지. 그리고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너무 많은 가능성이 열려버리잖아. 예를 들어서 요 말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유리수 부분 찾아보세요 하면은 뭐야? a만 써도 되고 a 플러스 루트 b를 다 써도 되는 거잖아. 왜? b가 4가 되면 어떡해? 없어질 거니까. 만약에 이 조건이 없다고 치면은 유리수 부분 찾아보세요 하면은 우리는 섣불리 쓰기가 또 어려워지게 되는 거지. 왜? 심지어 여기 b가 루트 3이잖아? 루트 3이야. 얼마인지 알아? 제곱해서 루트 3 되는 숫자지 뭘 얼마인지 몰라. 그렇잖아. 그래서 그 제곱해서 루트 3 되는 숫자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니까 복잡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으로 구분하는 건 포기야. 너무 많은 조건들과 제약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더니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숫자를 정리해 볼까라고 고민을 한 거야. 그래서 나온 방법이 뭐냐? 수의 크기 그리고 표기법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크기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 수를 표기하는 방법. 표기라고 하면 또 모르잖아. 알아? 뭔데? 그러면 안민엽의 수준에 맞춰서 수를 나타내는 방법에 따른 구분을 해보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보자고. 우리가 3.74라고 썼어. 이 숫자 뭐라고 부르지? 그렇지. 유리수. 좀 더 범위를 좁히면? 소수. 좀 더 범위를 좁히면? 예쁘게 한 대 맞을래? 그렇지. 유한소수. 유한소수. 확인돼요? 그랬을 때 이 유한소수의 형태건 무한소수의 형태건 어쨌든 소수의 형태가 등장하게 되면 소수점이라는 애가 여기 등장을 하겠지.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소수점.
그럼 이 소수점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고민해 본 적 있냐? 근데 이거 소수점이라고 불러요라는 거 초등학교 때 이미 우리가 다 배우잖아. 도대체 이 소수점을 통해서 뭘 구분하기 위해서 소수점을 찍은 걸까? 뭘 위해서? 저 소수점이 찍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수점보다 왼쪽에 있는 숫자들 있지? 얘는 자연적으로 발생된 숫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릿수를 표현하기 위한 숫자들이야. 그럼 소수점 아래에 있는 애는 이 자릿수를 표현하기 위한 숫자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거야. 다시 말하면 자릿수를 표현하기 위한 숫자를 분할, 쪼개서 그 쪼갠 거의 일부분만을 표현하는 게 소수점 밑에 있는 숫자들이야. 소수점의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 즉 다시 말하면 이 소수점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위에 쪽에 있는 숫자는 자연적으로 발생된 숫자들에 대한 모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밑에 쪽에 있는 숫자들은 이 숫자들을 쪼개고 분할한 거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를 이렇게 썼을 때 이 하나의 숫자를 정수에 해당하는 부분과 소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때 이 정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가 되는 거야? 지금 현재는 3. 소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0.74로 쓰게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즉 1을 100개로 나눈 것 중에 74개 가지고 있는 거지. 확인돼요? 이렇게 구분해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숫자를 구분해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구분해버리면 뭔가 특정한 조건들이 붙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다시 말하면 내가 루트 3이라는 하나의 숫자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한번 구분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루트 3은 대충 따졌을 때 1점 얼마잖아. 아,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정수 부분이 얼마가 된다? 1이겠구나. 그럼 소수 부분은 0. 얼마잖아. 얼마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곰곰이 잘 봤더니 위에서 우리가 정수 부분 3과 소수 부분 0.74를 더했더니 뭐가 만들어져? 원래 숫자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그러면 난 이걸 찾고 싶어. 모르니까. 뭐 하면 되겠어?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만 없애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원래 숫자 루트 3에서 정수 부분 1을 뺀 걸 소수 부분으로 찾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쓰기에 이르게 된 거야. 여기까지 확인돼? 안 돼? 되지? 간단한 얘기가 돼버렸지? 이렇게 구분하니까 어때? 유리수 부분, 무리수 부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표현이 되지? 그럼 자,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죠. 이번엔 여러분들이 할 거야. 마이너스 2.6이야. 아, 쉽다. 너무 쉽다, 숫자. 그지? 자, 정수 부분 얼마야? 마이너스 2. 소수 부분 얼마야? 마이너스 2 나갔잖아. 0.6. 뭐 이상하지? 왜? 두 개를 더하면 원래 숫자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뭔가 이상해. 뭔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 마이너스 0.6을 붙여? 그럼 이 숫자 해석해봐. 무슨 뜻이야? 이 소수점 아래에 있는 숫자는 뭐라 그랬어? 위에 있는 숫자를 분할해서 일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랬지. 그럼 분할해서 일부분을 가지는데 마이너스만큼을 가지고 있다? 뭔가 애매한데? 그치? 그래서 우리는 아니야? 뭔가 애매하잖아. 너를 몸을 착착착 자른 다음에 일부분을 가져가. 그게 소수라고. 근데 마이너스만큼 가지고 있대. 마이너스 뭐가 앞에 붙었으면 뭐야? 부족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네 몸을 착착 자른 다음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채워 넣어줘야 된다는 얘긴데. 되겠어? 그럼 키가 더 크겠네? 개이득인데. 그게 불가능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소수 부분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보를 붙이니까 뭔가 좀 애매하더라는 거야. 소수를 표현하기가 좀 힘든 거지. 확인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분할 때 한 가지 약속을 해. 어떤 약속을 하냐? 그런 일부분이라는 표현이 힘들기 때문에 이 소수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는, 즉 소수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는 무조건 양수로 쓰자. 그래서 무조건 0보다 이상이고 1보다 미만인 범위로 만들어내자라고 약속을 하게 돼.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되지?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토대로 여기서 다시 소수 부분을 만든다고 쳐봐. 마이너스 2.6을 만들어야 돼. 그럼 여기 소수 부분이 0.6이 될 수는 없었잖아. 그럼 여기를 x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 x가 양수여야 되잖아. 그러면 만약에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2.6에다가 이 숫자는 정수 부분에다가 소수 부분 x를 더할 거거든? 근데 이 소수 부분 x는 무조건 0 이상 양수잖아. 이항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마이너스 2.6보다 숫자가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지. 맞아요, 아니요? 작아지겠지.
그러면서 정수가 나와야 돼. 그럼 마이너스 2.6보다 작은 숫자 중에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정수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수 부분을 찾게 될 때는 마이너스 2.6이라는 숫자의 가장 큰 정수 가우스 기호 붙이는 거야. 그거보다 작은 숫자 중에 최대의 정수.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마이너스 2.6에다가 마이너스 2.6에 가우스 붙였어. 얼마가 돼? 그래, 마이너스 3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것 때문이야. 그럼 마이너스 3이 됐어. 소수 부분. 얘네 둘 더해서 얘 만들어야 되잖아. 얼마 되면 돼? 그렇지. 0.4.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를 구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 어떤 숫자 A라는 녀석을 두 개로 구분하는 거야. 어떻게 구분할 거냐? N 플러스. A 하지 말고 X로 하자. X라는 하나의 숫자를 N 플러스 알파라는 형태를 취할 거야. 그리고 조건을 붙여. 단, N은 무슨 수? 정수. 그 다음에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의 범위로 논다라면 하나의 숫자 x를 정수에 해당하는 숫자와 소수에 해당하는 숫자로 구분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이때 우리는 n이라는 숫자를 뭘로 표현하게 되느냐? 원래 있던 숫자 x 있지? 그거에 가우스 기호 붙이는 거야. 확인돼요? 자, 그 다음에 알파라는 숫자는 소수 부분이었잖아. 어떻게 하면 돼? 원래 있던 숫자 x에서 가우스 x를 빼면 되겠지? 정수 부분 제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분해서 표현하게 될 것이다. 가우스 기호 왜 나오는지 알겠어? 그러면 자, 생각해봐. 이제 우리 말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3.74. 가우스 씌워봐. 가우스 3.74야. 얼마야? 3.74보다 이하인 숫자 중에 가장 큰 정수 찾는 거니까 3이지? 맞잖아. 그럼 당연히 소수 부분 0.74 되는 거 맞겠지? 자, 루트 3. 1. 얼마잖아? 가우스 1. 얼마면? 1이잖아. 총수 부분 1 되는 거 맞네. 소수 부분은 0. 얼마인지 모르니까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 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을 때 이렇게 가우스 기호를 사용해서 찾는 방법도 존재를 한다라는 걸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우리 요 내용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 로그라는 부분으로 바꿔서 한 번 더 넣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정수부분, 소수부분 찾는 거를 같이 기억을 해놔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단순 산수에서 이어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분해서 무리수를 나타내는 방법까지 얘기를 하고 나면 일단은 끝이야. 여기까지가. 물론 대략적인 근사값을 계산하는 몇 가지 문제 유형들은 존재를 하는데 그거까지는 뭐 오늘 해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여기까지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3쪽에 보면은 대소관계 나와 있지? 이거야 뭐 아까 전에 우리 루트 2, 루트 3 가지고 막 비교하면서 했던 거 있지? 그 얘기들 하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넘어가서 4쪽에 보면은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식 변형하고 유리화하는 것까지 전부 다 얘기했죠? 그리고 5쪽에 있는 거 덧셈과 뺄셈에 대한 얘기도 다 했죠? 그 다음에 6쪽에 나와 있는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식의 계산, 뭐 복잡한 계산이야 뭐 알아서 하면 되고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와 있는 거니까. 확인됩니까? 네. 여기까지 끝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돼. 제곱근에서. 별거 있어? 별거 없지? 한 줄 요약. 오늘 수업한 내용의 한 줄 요약.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됐어. x가 뭐야? x가 뭐야? 풀마 루트 a라고. 다시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됐어. x가 뭐야? 그렇지. 풀마 루트 a라고. 그럼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7이 됐어. x가 뭐야? x가 루트 7. 루트 7. 맞아, 틀려? 아니요. 왜 아니야? 풀만. 그렇지. 양의 제곱과 음의 제곱은 두 개가 존재한다. 요 내용이 핵심이고 요 내용이 사실은 제곱근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가야 될 핵심 내용이야. 왜냐? 나머지 내용들은 어차피 계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제곱근이라는 파트가 3학년 1학기를 딱 벗어나서 고등교과 과정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런 기본적인 정의들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물어봐. 그냥 너 루트 나왔는데 계산할 수 있겠냐? 너 되냐 그런 거? 이 정도밖에 안 나와. 딱 진짜. 그럼 우린 뭐 하면 돼? 계산하는 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했잖아. 그럼 루트가 어떻게 변환이 돼서 간단하게 만드는지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계산이잖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고. 그 과정 중에 유리화까지 포함이 돼 있고.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때는 당연히 뭘로 취급하라고 했어? 그냥
서로 다른 문자라고 취급하고 문자 계산을 똑같이 해놓고 마지막에 숫자로 치환만 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 정도 하고 그다음 유리화. 편례서 곱하는 게 좀 어려운데 이거는 곱상공식 하면서 같이 한번 또 보자고.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잖아.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나면 그냥 끝이라는 거야. 딱 요 정도 수준에서 무리수, 제곱근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 막 이것저것 적으면서 갔던 거 있지. 이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딱 보고 끝이야. 그 이후에는 계산하는 것만 남아. 물론 알고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 왜냐면 공통수학 1에서 복소수 단원에서 이 내용이 일부 소환돼서 등장하긴 하니까. 비교하는 걸로 나오긴 하니까. 근데 그때 가면 또 그거 설명 안 하겠냐? 하겠지?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자라고는 안 할 거 아니야. 알아 몰라 설명했잖아 물어본 다음에 모른다 그러면은 이제 욕 한 바가지 퍼붓고 하겠지. 너잖아.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당장은 산수 계산하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됐어. 그럼 x가 뭐라고? 아씨 5분도 안 됐다 얘기한지 이 새끼야. 그래 풀마 루트 a라는 거 요거까지만 딱 기억해 놓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는 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내일 산수반은 제곱근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다. 좋아서 그런 거지? 그치? 아니야? 뭐 MG야? 대답을 해.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정리해서 이런 내용들 나왔는데 요거는 그냥 문제집에 딸려있는 기본적인 개념 요약 그냥 쭉 돼 있는 거거든? 요거는 한번 읽어보고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고 한번 눈으로 보기만 해.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따로 물어보고. 알겠어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서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하고 싶은 말 있으니까? 없어요? 수고해. 괜찮아?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한 10분 정도 남았거든? 뭐 할까? 그 실력에? 안 돼, 쉬는 거. 시험지 고치자. 시험지. 남은 시간 동안 시험지 고치자.